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최근 굉장히 즐겨보고 있는 이 흑백요리사,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콘텐츠 중에서도 그 안성재 셰프에 대한 모수에 대한 콘텐츠를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쭉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 모수 서울이라는 데를 굉장히 가고 싶더라고요. 어, 저 정도 음식에 대한 퀄리티를 준수하면서 저 정도 철학을 가지고 있고 실력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 저 돈 내고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제 모수 서울을 찾아보니까 웹사이트가 이렇게 닫혀 있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마 오픈하겠죠? 하시겠죠? 그래서 모수 서울이 언제쯤 오픈하지? 그냥 뭐 인터넷에 떠드는 대로 그냥 뭐 내년 1월이나 아니면 올 연말쯤에 오픈하는 건가? 여기는 왜 다시 오픈을 하려고 하고 있지? 지금 그냥 그대로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앞서서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슐랭 가이드에서 3스타라고 지금 거기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다른 셰프분들이 3스타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송을 하더라고요. 3스타가 뭐 대단한 건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전 세계 기준으로 3스타가 한 145개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여기에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미슐랭 3스타가 전 세계 145개밖에 없구나. 원스타는 한 2,900개, 3,000개 내외 정도가 있더라고요. 야, 그러면 전 세계 기준 145개밖에 없는 미슐랭 3스타의 음식점을 가는 거라면 너무나 의미 뜻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완전한 이제 제 MN을 하면서 숫자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기준 이게 왜 3스타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3스타에 대한 기준점을 찾아보니 일단 원스타는 요리가 굉장히 훌륭해서 맛있고 이러면 원스타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투스타 같은 경우는 요리가 굉장히 훌륭한데 내가 이거를 먹기 위해서 멀리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은 투스타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쓰리스타는 요리가 너무 훌륭해서 이 요리만 바라보고 우리가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미슐린 타이어를 끼고 이제 이것만만 바라보고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 굉장히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에 미슐랭 3스타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 예약이 됐어. 그럼 우리 러시아 여행 가보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이다. 레스토랑의 서비스와 분위기에 대한 등급 자체도 최고 수준으로 편안한다거나 최고의 품격을 갖추기까지도 해야 됩니다. 아마 서빙까지 전체적으로 보겠죠. 그럼 여기서 안성재 셰프님은 왜 레스토랑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는데 안성재 셰프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단하는 걸까라고 저희가 한번 좀 찾아봤었죠. 일단 모수라는데 음식점 자체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성재 셰프님이 오너 셰프로 있었던 회사였었는데 이 모수의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지점 그리고 안성재 셰프에 관련해서 CJ 제일제당이 러브콜을 보냅니다. 아마 CJ 제일제당과 함께 한국에서 사업을 개진해 보는 거 어떻겠냐라고 했겠죠. 그리고 제일제당이랑 뭐 합자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일제당이 설립한 거에 뭐 안성재 그 셰프님이 그냥 영업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딜 구조라는 걸 가졌을 텐데 저희가 기사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모수 서울이라는 이 법인으로 CJ 제일제당에 투자를 받았다. 그리고 브랜드 오너십과 운영권들은 전부 안성재 셰프한테 갔다라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안성재 셰프님이 한국에서 내가 모수 서울이라는 사업을 개진해 나갈 건데 그 과정에서 브랜드 오너십, 운영권은 안성재인 본인한테 그리고 여기에서 돈 자체는 이제 CGL 제일제당한테 투자를 받아서 진행한 거죠. 제일제당이 그럼 투자를 왜 했겠어요? 사실 제일제당도 사실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실 투자를 하기 쉽지 않겠죠. 먼 미래 수익이라든가.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모수 서울이라는 이 사업권 자체에 이미 폐업을 했더라고요. 폐업 기간이 2024년 3월 15일 정도로 폐업이 나오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대표자가 최은성님이신 거예요. 최은성님은 안성재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최은성님은 누구지? 하면서 찾아보니 이제 CJ 전 CJ 제일제당의 대표님이시더라고요.
아마 이제 대표님이 진짜 실제로 대표를 한 건 아닐 거고 아마 이제 직원들이랑 세팅해서 대표자만 셋업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일 수도 있고 다른 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유력하다고 봅니다. 자, 제1야당이 그러면 모수 서울이나 이런 데들한테 왜 돈을 대서 투자를 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까라고 보면 이 제1야당의 홈페이지에서 가서 보면 세계인의 식탁에 맛있는 즐거움을 전합니다라는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비비고에서 나오는 비빔밥이라든가 뭐 비비고 김치, 떡갈비, 만두 등이 있죠. 저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금액이 산정되어 있을 텐데 이제 이 시장을 이제 간편조리 시장이라고 보게 되면 이 시장이 굉장히 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1야당 입장에서는 저 간편식의 매출을 어떻게 더 증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항상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퀴진 K 프로젝트라고 해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을 이제 여러 개들을 묶어가지고 또 운영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뽑아주기도 하고 인턴 프로그램도 해서 이제 이 본인들이 투자한 회사들에 대한 사람도 소싱해주는 행위들을 하고 있을 텐데 결국에 제1야당이 이걸 왜 하냐라고 보면 왜 재계약을 안 했을까라는 내용과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자, 제1야당이라는 이름도 좋고 모수라는 이름도 좋습니다. 근데 왜 재계약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1야당의 주 목적은 저 비비고 그리고 HRM 간편 식사의 매출 증대가 가장 큰 미션일 텐데 어떻게 보면 모수라는 파인 레스토랑에 있는 유명한 스타 셰프를 데려와서 이 사람의 얼굴을 기반으로 한 이제 간편식이 나오게 되면 사실 원래 6,000원, 7,000원 받던 비비고의 만두도 안성재 셰프가 만든 만두래 라고 하면 만두의 HRM 가격이 뭐 15,000원, 18,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1야당은 모수의 브랜드를 가져가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지를 소진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과연 모수가 그걸 동의를 할까라는 데서 좀 의문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모수라면 동의를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마 전 특별한 방식으로 좀 동의는 더 할 수는 있겠지만 자, 제1야당이 얘기하는 거는 양측이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달라서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 우리는 여기서 포인트 잡을 수 있겠죠. 제1야당은 처음엔 몇 년간은 이제 서울에서 사업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HRM 한번 우리 같이 해보는 거 어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안성재 셰프님은 기업의 사업 방향과 요리사로서 살아온 게 서로 맞지 않다. 이거 되게 멘트가 재밌는 멘트인데 사실 여기에 돌려서 얘기하신 겁니다. 기업의 사업 방향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 아니라 실제로 다품종 대량 생산이든 소품종 대량 생산이든 대량 생산을 해서 매출 증대가 기업의 사업 방향입니다. 근데 파인 레스토랑 중에서도 그것도 진짜 우리나라에서 탑티어를 달리고 있는 요리사가 본인의 이미지를 소진해서 대기업이랑 손인을 잡고 과연 기업의 사업 방향을 맞춰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인 거죠. 사실 다 직영점으로 운영될 거고 프랜차이즈화 하기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퀄리티 준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리사로서의 삶의 방향이 서로 맞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 너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제1야당이 예전부터 이제 셰프 컬렉션 기반으로 이제 셰프의 파인다이닝이라는 비즈니스를 계속 전개하고 있었더라고요. 아마 이 비즈니스에 안성재 셰프도 녹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수를 다시 볼 수 없는가?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모수를 볼 수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찾아보니까 이 모수라는 이 특허권이거든요. 이게 키프리스라는 데서 본 건데 이 모수라는 이 출원인 자체는 특허는 안성재님이 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인상 깊은 게 최종 권리자가 안성재님이 아니라 주식회사 무미라는 회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무미는 이제 모수랑 안성재님이랑 CJ 제작 말고 또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타난 거죠. 주식회사니까 법인이겠죠. 그래서 이 모수에 대한 특허권 같은 걸 좀 더 찾아보니까 예전에 2018년 4월에 안성재님이 권리자로서 냈었는데 권리의 전부 이전을 한 거예요. 이제 안성재님이 무미라는 데에 양도를 했는데 7월 23일 날 했습니다. 2024년. 특허권을 본인이 모수서울이라는 브랜드를 본인이 가지고 있던 브랜드를 주식회사로 이전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안성재 셰프님이 드디어 비즈니스를 좀 더 하고 싶으시구나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보통 개인으로 내서 열심히 하는 개인 사업자와 주식회사는 좀 목적이 다를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이런 브랜드를 다 주식회사로 이전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으로는 비즈니스 전개할 때도 굉장히 유리할 수도 있고 투자를 받기에도 편할 수도 있겠죠. 무미를 찾아보니까 이제 대표자가 안성재님이세요. 아마도 여기에 이제 주식회사 이제 무미의 100% 지분 혹은 출자할 때 특정 투자사들이 껴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표자는 안성재 본인이십니다. 이제 영리법인의 본점이고 계속 사업자고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임직원 수가 4명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곧 사업을 조금씩 전개해 나가시겠죠? 모수서울 이 회남으로 41길 4라는 이 특허권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보니까 원래 있었던 모수에 대한 위치는 아니고 위치가 바뀌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구글에 대한 리뷰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전에 가셨었죠. 그럼 이제 여기서 사업을 전개하려나 보다 하고 찾아보니 굉장히 팬시한 이태원의 한 단독주택이 나옵니다. 아마 여기에 이제 주차 공간도 있고 이제 입구도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이제 손님들도 차를 타고 와서 고급차를 타고 와서 좋게 음식을 먹고 나가는 이제 그림을 기반으로 여기를 사업장으로 전개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곁들입니다. 이 43유라고 하는 이 키프리스에 등록되어 있는 이 상표권 자체는 레스토랑 서비스 제공업 그리고 우리 요리 예약을 한다거나 기본적으로 비스트로업, 식당 체인업의 전부 이 모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저희 본업인 파인다이닝은 뭐 M&A가 가능하냐? 라는 질문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파인다이닝이 M&A가 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가 이렇게 기사도 최근에 2024년 9월 기사를 가져왔는데 식당을 망하게 하는 미슐랭의 저주. 이거 너무 무서운 말이죠. 왜 미슐랭 되면 잘 될 것 같은데 왜 망한다는 거지? 라고 물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은 영속을 해야 된단 말이죠. 순이익을 내고 매출이 나고 매출 기반으로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있는데 이 순이익이 무너졌다라고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혹은 저 미슐랭이라는 저 3스타 스타의 체계 자체가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유지를 해 3스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요리 연구도 끊임없이 해야 되고 이 우리가 3스타 받았던 이 스태프들 이 호화 스태프들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호화 스태프들이 1스타, 2스타 받을 때에 이분들에 대한 급여가 있었을 텐데 아마 3스타를 받으면 비용이 또 올라가겠죠. 급여 체계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소비자한테 적절하게 전가가 가야 됩니다. 왜냐면 소비자는 정말 좋은 퀄리티의 음식을 정말 먹고 싶으면 비싸게 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 정말 수요가 많아야 되는 건데 이 수요가 그렇게 많냐라는 데서는 요즘 시장이라는 걸 봤을 때 소비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는 거죠. 또한 이 기사를 찾아보면은 뭐 저희가 뭐 무너진 파인다이닝의 신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미 저희 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한 파인다이닝 1판이라는 데가 지난 6일부터 휴업에 들어갔다. 한우, 랍스터, 캐비어 등 고급 식재료를 해서 미슐린 별을 받았는데 1인 코스에 29만 원. 상당히 비싼 가격이죠. 근데 이 금액을 받음에도 불구하는데 핵심 상권의 매장을 40개나 운영을 했었네요, 사실. 매장을 40개를 외식그룹이 그렇군요. 네. 오픈 소속 레스토랑이 갑작스럽게 무술 나는 것은 일판만이 아니다라고 하죠. 한식 파인다이닝 에리앙과 프렌치 파인다이닝 명보당도 휴업 상태다. 그리고 오픈의 캐시카우를 평가하는 도쿄 등심마저도 영업 굉장히 폐업을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기업의 캐시카우에 사실 소홀히 해서는 안 되거든요. 기업의 캐시카우는 계속 더 늘려나가야 되는 건데 이 레스토랑 문을 줄줄이 닫고 있는 거 아마 줄 폐업에 이룰 수 있을 텐데 아마도 파인 레스토랑 쪽에서 손실이 났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손실 금액을 뭐 도쿄 등심에서 메꾸려고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지금 찾아보니 오픈의 몰락에서는 무리한 부동산 투자라는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본업과 진짜 밀집할 경우에는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지만 본업과 밀집하지 굉장히 면밀히 붙어 있지 않은 이런 부동산의 경우는 사실 기업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파인 레스토랑이 M&A가 굉장히 어렵고 이 회사가 이제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도 단일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파인 레스토랑의 매출 증대를 위한 방법은 어떻게 파인 레스토랑 매출을 올릴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가격을 계속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자를 계속 데려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매출이 오르겠죠. 하지만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깨질 경우에는 매출 증대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 중 하나죠. 음식의 퀄리티도 매번 올라야 되고 가격도 매번 올라야 되는데 이 수요자들도 이 가격에 맞춰가지고 쭉 따라 올라가 줘야 되는 거죠. 자, M&A가 잘 되는 외식업의 특징은 뭐냐라고 봤으면은 사실 M&A뿐만 아니라 계속 잘 되는 외식업의 특징은 뭐냐라고 물어보면 밸류 체인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이 밸류 체인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고기 뭐 아까 얘기했던 도쿄 등심이다라고 하면 도쿄 등심을 그냥 소고기를 어디다 타서 납품받아서 우리가 납품받은 소고기 기반으로서 소비자한테 낼 수도 있지만 이 고기를 육가공하는 업체를 만약 우리 회사가 또 가지고 있어. 그럼 원가를 또 절감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소비자까지 내기에 앞서 있는 이 전체 과정에서의 밸류 체인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거기서 순이익을 개진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죠. 사실 파인다이닝 M&A나 파인다이닝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업 운영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일단 파인다이닝 M&A는 일단 첫 번째 어렵습니다. 기업 운영이 어렵기 때문이죠. 파인다이닝이라는 것 자체가 이 오너 셰프한테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비즈니스이기도 하고요. 이 오너 셰프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빼야 되는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게 할 경우에 미슐랭 3스타나 2스타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영속을 본다면 오너한테 많이 종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밸류 체인을 좀 더 집중을 하려면은 사실 소품종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또 파인다이닝의 기업 영속은 또 어려울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HRM 시장에서 본인의 브랜드를 소진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주식회사 무미가 사업을 어떻게 더 전개를 해나갈지 모르나 아마도 무미의 디너 가격과 런치 가격은 매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수요 공급선을 지키면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먹을 수 있을 때 빨리 가서 먹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무미의 가격도 올라갈 주식회사 무미가 아니라 저희 무미가 운영하는 모수 서울의 가격도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성재 셰프님이 미슐랭 3스타를 내년에도 욕심을 내고 계속 이 브랜드를 가져간다면 교육 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죠. 셰프들의 교육 사업에 뛰어들 수도 있고 혹은 간편식 같은 거를 내가 나갈 건데 미슐랭 3스타를 포기하면서 나갈 거니까 이 간편식으로 벌게 된 매출의 일부를 나를 줘라는 그 로열티 계약에서 좀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오너 셰프이자 대표자인 안성재님이 어떻게 가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설계가 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외식 산업의 M&A는 굉장히 많습니다. F&B 자체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커피라든가 진짜 길가에 지나가다가 유명한 커피숍들 아니면 프랜차이즈나 직영점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저희 고객사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곽강을 받고 있는 안건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나 밸류체인이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M&A가 잘 되고 M&A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이고 있다 인수자들이 라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